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오전 5시 20분입니다. 항상 시장 참고하실 때 제가 녹화했던 시간과 차트 시간 확인해 보시고 단타 대응 하실 때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어버리면 한 턴이 지나버리면 그 다음 턴은 시황이 달라지거든요. 그 상황도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만 내고 연금 못 받을라 크죠. 연금은 참 골치가 아픕니다. 이거는 뭐 국가 제도가 잘못됐다기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는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국민연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고, 사실 무리한 투자로 뭐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을 안 냈으면 좋겠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지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젊은 분들은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뉴스들을 보면 20대 분들, 30대 초반 분들 그냥 논다, 그냥 쉰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뭐 저희 부모님 세대 이제는 60세, 70대가 넘어가고 있죠.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나라를 부흥시켜서 그분의 자녀분들 너무 이렇게 보호하면서 키우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젊은 분들이 일을 그냥 하기 싫어합니다. 그죠? 그리고 좀 세상 싫은 꼴 보기 싫어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죠. 안타깝습니다. 그죠? 저희는 205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받을 때 되면 못 받는다는 얘기겠죠. 계산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하고 이건 어떻게 될지 정치인분들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개인적인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이런 국민연금 이런 쪽에 힘을 주지 마시고 자체연금을 조금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배당주들 좀 모아가고 있어요. 고배당주 뭐 한국 것도 있어요. 한국계 대부분이긴 하고 실제로 좀 저평가됐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계속 사모으고 있고 그걸 제가 계산상으로 5억 정도만 모아도 국민연금보다 연금수익이 좁절하거든요. 5억까지. 5억을 언제 몰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건물을 사건 어설픈 월세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거조차도 아주 세금을 걷어가겠죠. 5억 정도면은 실제로 1년에 4% 정도 잡으면 얼마나 옵니까? 1년에 2천만 원 정도? 그러면 실제 연금은 한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왔다 갔다 하겠다. 그 100, 뭐 중후반에서 그 정도면 연금으로서는 가치는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 훗날 지금부터 이제 약 한 3, 40년 지나도 돼지국밥 가격으로 시작을 해서 2만 원 넘어가진 않겠죠. 그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자, 이거 뭐냐? K 방산, 그죠? 방산 좋죠, 그죠? 방산은 예전에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자회사 편이 어쩌고저쩌고, 네. 비트코인, 중국 금, 짜리 전쟁. 금이 더 중요하죠. 비트코인보다. 솔직히, 우리 지금 솔직해지자. 그죠? 비트코인이 미래자산으로서 가치 인정받고 있지만, 실제 금과 비트코인 중에서 여러분들 뭘 가지시겠어요? 저는 금괴를 가지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주말마다 모르지 관세 폭풍, 한국 증시 불확실 난리치고 있고요. 네. 비코파 난리인데 열린냉장 실적 정치를 잘 만들었나? 그러니까 대책 없이 돈 빌리는 게 잘못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허실적 맞은 코스닥 힘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항공우주, 항공시험 뜀박질하고 있다. 최근에 좀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슈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보다 천만 원 비싼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주의보. 좀 시간이 지났죠. 지금은 김프가 좀 꽤 많이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말 동안 해가지고 작은 반등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그냥 단타로 종목을 보고 있는 이오스도 꽤나 많아 10% 정도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달달하죠. 그죠? 그리고 뭐 몇몇 종목들은 뭐 슈팅이 나온 애들도 있는데 그걸 다 먹으려 하지는 마시고 일부만 살살 땡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트 디저트. 진짜 이런 거 보면 좀 저는 이게 좀 되게 좀 짜증나고 한심해요. 그죠? 이게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그죠? 유행에 뒤처져. 특히나 젊은 분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유행에 민감한 건 알겠지만 좀 그냥 할 줄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트는 몸에 좋으니까 뭐 맛있게 잘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게 기사화되는 게 참 어이가 없네요. 그죠? 보험사 투자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네. 배당금, 영원 배당금 넘어가고요. 빈목 갚는 사람들 계속 늘고 있다. 연체는 늘고 있다. 지금 난리를 나고 있습니다. 네. 철강 알루미늄 관세. 자, 이 부분에 대한 한계가 좀 있는데요. 미국에 들어간 철강까지 관세를 넣겠다라는 건 미국의 건축 경기가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산 이제 저렴한 철강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좀 막겠다 그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미국 자체 내부의 철강도 많이 활성화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산, 네, 어쨌든 중철강은 저희 철강 생보호 중국산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 현장에서 싸니까. 싸고 뭐 품질이 한국계 100점이면 중국 거는 80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싸고 품질 조금 안 좋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저가 물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일단 건축 경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완화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좀 있으면 조만간에 이제 휴전으로 넘어가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건설사들이 이제는 살아남은 건설사들이 좀 회복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물론 그 내실에 힘이 있는 회사들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회사를 쭉 한번 둘러볼 겁니다. 건축사,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조선주들 많이 추천드렸었죠, 그죠? 그런 것들처럼 미리 좀 준비하고 들고 있으셔야 한국 증시는 싸지는 종목들을, 그래야 나중에 이제 시간을 벌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좀 중시적으로 좀 힘을 좀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코인이 볼 게 없어서 한국 안심 못하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복이 무반응, 추가 관세와 정상간 대화냐고 대화하겠죠. 결과적으로 할 거라고 보여지고, 이번 치료제 주요선가 저거 네, 뉴스 감사합니다. 뉴스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요때 샀었죠, 그쵸? 그래서 지금은 팔아버리고 없습니다. 네. 단단한 단타답게 쳐야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또 좋은 조작, 제가 원하는 가격대 900원대 와서 샀다가 샀지만 다시 좀 팔고 다시 잡고 싶어서 털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냥 가버리면 또 눌림 보고 또 잡을 생각입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1450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죠? 엔화는 다시 9.5로 꽤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긴 하겠죠.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이때부터 계속 장투하기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실제로 10%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세금도 없거든. 그래서 그냥 장투하시면 되는 종목이다. 엔화는 미국은 일본은 또 그 금리 인상이 또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일본의 경기는 참 대단하죠.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트리거가 발동이 되면서 엔케리 청산과 더불어서 미국의 마이너 리세션이든 뭐든 다 가벼운 살 탁 던져지게 되면 미국 증시 한번 쿵 하고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아플 수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한동안 이런 얘기를 안 드리다가 최근에 좀 드리고 있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S&P입니다. S&P는 또 반등을 좀 줬네요. 반등 화이팅. 자, 확실히 좀 흐름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최근에 이제 모습들 보면 5분봉인데요. 요 모습과 비트코인 요 모습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원화로 대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대략적 흐름만. 5분봉. 네.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대략적 형태를 보시면 싹 들었다가 떨어지고 쿵쿵 스르륵 쿵쿵 도르륵 쿵.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역시나 비트코인과 미증시는 굉장히 연관이 깊다. 하지만 아주 작은 타이밍적인 요소에서 그러니까 각도라든 그런 요소에서 미증시는
거의 빠지지 않는데 비트코인 좀 많이 빠져. 지금 그런 현상이 조금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인에서도 이제는 비증시 쪽으로 돈이 좀 빨려 들어가지 않는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상대적이란 말은 이제 일단은 뭐 움직임은 비슷하게 따라가지만 이제는 비증시 쪽으로 사람들이 더 그래도 비트코인보다 이제는 또 미증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미들 돈이 계속 그쪽으로 빨려들고 있다는 거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미증시는 일단은 뭐 더 이상 상승 쪽으로 베팅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계속 뭐 흔들흔들 하겠지만 또 타이밍이 오게 되면 그때는 또 한 번 쇼 타이밍을 잡아낼 생각이에요. 제 쇼 타이밍 요쯤에서 잡았다 그랬었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5,900 정도 조정을 말씀드렸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는 뭐 요런 봉우리 이렇게 봉우리 만들다가 요 봉우리 선이 뚝 떨어질 때쯤 또 한 번 쇼 타임을 노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나 봄 정도 벚꽃이 조금 일찍 필 것 같은데 벚꽃 엔딩과 같이 조정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다는 것은 10% 이상의 조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15% 많게는 20%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법 크죠. 뭐 폭락 옛날처럼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가볍게 이런 식으로 요거 좀 많이 요런 느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나스닥이죠.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가 다시 회복되면서 많이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항대거든 살짝 눌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도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은 뭐 역시 삼성전자 몇 개 챙겨볼게요. 삼성전자는 계속 봐야지. 삼성전자 55,000원. 네. 4만원대는 안 볼라는 모양이네요. 4만원대까지 빠지더라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뭐 계속 사모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그냥 올라가 6만원, 6만에서 6만 요정 사이는 좀 덜어주세요. 네. 여기는 한 방에 끌고 가지 마시고 좀 덜어주고 다시 잡는다는 느낌으로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0% 올라갔다는 건 매력적이죠. 그죠? 한국 경기도 이제는 좀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뭐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뭐 단골이죠. 그렇죠? 에코프로는 뭐 계속 봐야지. 뭐. 에코프로는 크게 힘은 없습니다만 다진 그런 느낌이고, GS건설 한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많이 드렸었던 종목이죠. 이때 많이 드렸었는데 실제 2만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17,000원 정도에서 모아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한 바닥 더 파더라도 쫄지 마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 바닥 더 파서 내가 힘든 기간을 가지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식할 때는 그런 것들은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오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즐기실 줄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당장 여기 사가지고 좀 더 가는 거에 막 희열을 느끼고 그러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비트코인 그냥 1억은 올 거라고 봅니다. 단호 그냥 말씀 최소 1억 많게는 8천만 원도 올 거라고 봅니다.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근데 이게 그게 지금 올 거냐 나중에 올 거냐는 문제인 거지. 8천만 원 조금 8천만 9천만 원 잡을게요. 요정 볼륨의 중심이 여기니까 올 거예요. 이때가 됐잖아. 여기까지 올 거라고. 그죠?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뭐 아닌 것 같고 일단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지금이 아니라 몇 년 지나면 그게 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막 지성을 사지 마시고 또 나중에 힘들고 막 조정이 나와서 막 바닥을 기고 있을 때 그때 과감하셔야 돼요. 네, 지금은 조금 조심하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코인으로. 네. 비트코인입니다. 계속 제가 안 좋은 뉴스 속에 있었죠. 그래서 뭐 볼 거 없다, 안 좋다 이런 말씀하다가 어제였었나? 어제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쯤이었었죠. 여기서 단타 한번 쳐보실 수 있을 것 같다. 거래가 살짝 붙으면 우리가 한번 단타를 노려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래가 살짝 붙었네요. 그렇죠? 살짝 붙었는데 확실히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드렸었냐면 이번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날 작은 반등 정도 알트코인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제 반등이 좀 나왔죠. 그 목표치는 1차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중요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앞으로 12일, 13일 정도에서 재돌파 시도를 하시면 요때는 먹을만 하게 나올 겁니다. 10만 달러 정도까지. 그러니까 요때는 노려보실 분도 노려보셔도 좋습니다만, 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지성으로 가는 그림보다는 갔다가 다시 빠지는 그림 쪽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가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치를 10만 달러 근처까지 보더라도 손절 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때 빠지는 것은 이 8만 불 때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쿵 쳤다가 다시 이렇게 빠진 이런 그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께 대응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우리 먹을 게 좀 있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손절을 좀 짧고 목표가만 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정도 수준이고, 그럼 여기서 손절가를 잡아야 돼요. 로스컷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여기를 잡으면 되려나? 요걸 좀 등록 삼기에는 조금은 애매하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그죠? 94,700이면은 4% 5% 정도 되는 손절가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표치는 이제 10만 불이니까 손익비 크게 큰 차이는 없는 거지. 네. 그래서 또 독인 개긴이긴 합니다. 여기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5대 5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타이밍을 노리시다가 요 끝에서 힘 있는 양봉이 등장을 하면 요 양봉의 저점에 손절 잡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요거는 지금은 그 손익비에 대한 배팅 비가 좀 그나마 매력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서 배팅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확인되는 건 없거든요. 확인되는 건 요거였거든. 여기서 요때 여러분들께 그냥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뭐 일단은 반등 포인트 이것도 언급 드린 부분이죠. 반등 포인트 부분이 61.8, 786까지 오진 않았네요. 그죠? 786까지 오진 않았는데 61.4 살짝 이탈되는 수준 정도의 38.2 정도 이것도 언급 드린 부분이긴 한데, 글쎄요, 뭐 요걸 뭐 잡았다고 말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 중 하나였겠지, 그치? 스팀 달러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상장 폐지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XRP 리플도 지금 보시면 떨어져서 여기 바닥을 이렇게 잘 다지고 있는 부분이고, 비트코인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김프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김프가 원래 뭐 7%, 8%, 거의 10% 가깝게 붙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너무 그렇더라고. 제가 오랜만에 이제 바이낸스 넘어가서 숏 포지션을 또 치면서 좀 단타시드 좀 땡겼어요. 그런데 꽤 먹었는데도 김프 빼버리니까, 김프가 지금 정상화 됐잖아요. 손해 났더라고 오히려. 왜냐면 중간에 한번 뭔가 오류 때문인지 아니면 시스템적인 착오 때문인지 뭐 포지션이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현 시장가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9만 7천이었는데 슈퍼시장을 시장가에다 걸었는데 밑에 9만 500달러 밑에 걸려 있더라고. 어씨, 그러면서 이미 시작하자마자 포지션에 들어가자마자 손해가 이만큼 나 있더라고. 아, 짜증 나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냥 취소 회피시켜 버리고 이제 아씨 그러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지금 다 날려먹고 뭐 땄던 거 뭐 아직까지 인터페이스가 익숙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론 요담인데, 아무튼 김프가 빠지게 되면서 이제는 좀 한국 시장에서는 혹은 커피트 측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이 거래창을 보시면 죽어 있다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죽어 있다는 게. 거래가 반응이 별로 없죠. 그죠? 예전에 이거 되게 활기차게 움직였거든요. 지금은 죽어 있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침체에 가까운 시장인 거예요. 지지 영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되어 있다. 이것은 조만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 변화가,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반등, 그죠? 이런 반등의 관점에서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고요. 요 추세 이탈되면서 등장할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밀어버려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가 세팅을 하고 접근하십시오. 반드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확률적으로는 반반 뭐 치킨 이렇게겠지만
뭐라고 할까요? 이제 손절가보다는 수익 목표치가 좀 더 이득이 되는 그런 구간이니 이제 가위바위보에 예측을 하면서 들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배팅을 하는 구간이고 동전 던지게 배팅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거래가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조만간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들밖에 안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적어도 매매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가니까 시대가 들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 지금 매매하는 사람이 개인들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 세력들은 개인들을 털고 올리든 어쨌든 뭐 쥐야를 흔들어대면서 쇼스로 가더라도 위로 들었다 뺄 거고 롱으로 가더라도 밑으로 쳐다 올릴 거고 그런 식으로 흔들어 대고 움직일 겁니다. 방향을 골라서.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시장의 흐름 자체는 최근에 이런 음봉이 연속해서 떨어진 적이 별로 없었었는데 그죠? 최근에 요 일봉상치 7일 동안 계속 음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프 기준이니까 뭐 달러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달러는 이제 그 정도의 김프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뭐 중간에 양봉 하나 주고 중간에 흔들어 대고 있는데 5일 정도 일단 음봉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평선들도 밑에 120선과 60선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뭐 찌면서 한번 여기서 뭐 요동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스토캐스트도 힘이 좀 풀려가는 부분이고 이걸 기준으로 거래소에 빠져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올라가더라도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일단 요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당분간은. 그리고 여기를 뚫게 되면 하방으로 쳐버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4,000불 정도가 지금 이제 중기적으로 좀 매력적인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체크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는 건 뭐 1억 5천에서 1억 5천 300 정도까지 1억 5천 300까지 갈 수 있어요. 김포차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좀 넙하게 잡을게요. 1억 5천에서 1억 5천 300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고 손절가는 뭐 지금 하나로서는 1억 4,600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노리시고 싶으시다면 1억 3천 아래에서 1억 2,500에서 그 정도 자리가 매력적인 타점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봄 넘어가면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때 나와주면 또 그때는 또 좋은 말씀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다만 또 긍정적인 부분은요. 또 이어서 넘어가 볼까? 네. 알트코인들이 거래량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것도 보죠. 이때 알트코인 좀 반등하겠구나. 혹시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것들 보면서 하는 거거든. 시장에 들어오게 힘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그죠? 이어서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더리움도 그치?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도 알트코인들이 한번 죽진 않을 거다. 이번에 좀 조정을 좀 받았더라도 좀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죽진 않을 거고 한 번 더 여러분들 이 시장을 한번 돌려줄 수 있는 그 첫 번째 신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였는데 이런 거 잡아내기는 사실 너무 빡세고 그렇지만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얼추 제시를 해드렸다. 주말 동안 반등을 좀 할 거다 라고 약 3일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실제 약지만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단타답게 치고 나오셔야 되는 부분이고 운이 좋아하셔가지고 좀 큰 것들 드셨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따져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또한 이런 작은 애들 있잖아요. 세타 토큰이라던가 뭐 스택스라던가 이런 작은 애들은 요 아래 손절 잡고 진입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노려보는 거죠. 근데 손절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잡으면서 한 번 정도 더 노려보는 정도는 괜찮다. 예에서 한 5% 정도. 그 정도까지 끝. 근데 하지만 이거는 이탈되면 손절 꼭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비트럼 여러분 노려보면 묵직하다. 그죠? 그러니까 695 정도 잠돌 잡고 694 정도 잡고 한번 정찰 받고 19에서 20조 17 사이 한번 노려볼 수 있겠네. 그렇죠. 이런 것들 뭐 작은 요 정도까지 많이 가면 900원 정도까지. 요거 크잖아요. 그죠? 그렇게 노리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상승할 때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리는 건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될 거예요. 갔다가 빠져 다시 갈 거거든.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갈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좀 들어주고 또 구경하다가 손도 잡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끝에서 다시. 그래서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잘 챙겨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투자하시고요.
어쨌든 코인 시장은 조정세, 그죠? 우리가 얼마 전이었나? 지지난주였나? 2월 초였나? 1일이었나? 1월 말이었나? 시장은 흐름은 바뀐다. 시장 흐름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뒤로 실제 시장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죠? 바뀌어 있다. 그리고 이 시장 흐름은 막 무지성 폭락 이게 아니라 우리가 또 좋은 기회를 잡고 다시 한번 불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리세션이야말로 한국어 지금 경기 침체잖아요. 이거야말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노려보시면서 또는 뭐 끝까지 부담해서 농사 지어보셔도 뭐 그건 마음범범합니다. 도전해보십시오. 그죠? 알겠지만 주제 넘게만 안 하시면 돼요. 주제 넘게만. 아시겠죠? 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